안녕하세요. SB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47%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다시 한 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 역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마이너스 1.42%를 기록했습니다. 리츠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등락을 반복했지만 코스피 대비해서는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상장지수 펀드를 통한 자금 유입도 계속 이뤄지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도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별 리츠별로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신한알파리츠, 신한서부TND,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등 3개 상장 리츠를 운영하는 신한리츠 운용이 신한자산신탁과의 합병을 공식적으로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한리츠 운용은 신한금융그룹의 부동산 사업 역량 강화와 시너지를 위해서 2027년 1월 1일자로 신한자산신탁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통해 이를 결의했습니다. 합병은 신한자산신탁이 존속법인 그리고 신한리츠 운용이 소멸법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상장리츠 운용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는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여파로 맹그로브 제주시티 인수를 포기한다고 밝혔고요. 아울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산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는 프랑스 아마존 물류센터 처분을 오는 11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는 연준 FOMC 회의가 있었죠. 연준 FOMC 회의는 이제 항상 이렇게 시장에서 리츠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벤트인데요. 이번 연준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5회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댈러스 연준 총재와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가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면서 포결은 9대3으로 갈렸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은 중동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또 이런 물가 전망치가 AI 영향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2%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케빈 워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기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정책을 긴축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축소 이후로 국채 금리를 비롯한 시장 금리가 이미 상승했기 때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시키고 있다는 점을 이번 동결의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PCE 가격지수, 개인 소비 지출 가격지수도 시장에 관심을 끌었는데요.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 중 하나죠. 이 PCE 가격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해서 2023년 4월 이후로 가장 높았던 5월 상승률보다 0.4%포인트 낮아졌고요. 전월 대비로도 0.1% 하락해서 2020년 4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전월 대비 내린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대체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치 전망치에 부합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제 이처럼 이제 6월 PCE 가격 지수가 다소 이제 낮게 나온 것은 이제 물가, 에너지 가격 하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이벤트는 7월 고용 지표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 추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5개 리츠가 하락하고 5개 리츠가 상승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는 KB스타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마이너스 10.91% 기록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리츠코크랩, 미래에셋 맵스 리츠가 4%대, 그리고 대신 밸류 리츠,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전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이리츠코크랩은 지난주에도 약세가 계속됐습니다. 반면에 하나리츠와 서부TND, 신한서부TND 리츠는 각각 4%대와 2%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이제 맹그로브 제주시티 인수를 포기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31일에 주주수환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지난 6월에 만기도의 차입금을 차환하는 과정에서 재무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당초 맹그로브 제주시티 투자에 활용하려던 자금을 기존 차입금 상환에 우선 활용했다. 따라서 신규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여건인데,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인해서 거시경제 환경과 자금 조달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규 차입을 전제로 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소식도 있는데, 오는 11월에 프랑스 아마존 물류센터를 처분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제 프랑스에 2개의 물류센터가 있죠. 2022년도에 이제 선매입을 완료한 자산들인데,
이 자산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일단 사전 매매 계약이라고 이렇게 체결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본 매매 계약 체결 시에 체결 전에 필요한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이제 매각 가격과 이런 건 이제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6년 3월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프랑스 아마존 물류센터 장부가액은 652억이고요. 2022년도에 인수했던 금액은 671억 원입니다. 네, 이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이제 프랑스 아마존 물류센터 매각이 가장 시급하긴 합니다. 내년 이제 4월 달에 황정상가 현지 대출 만기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외에도 현재 이제 국내에 있는 물류센터와 그리고 프랑스 오피스 역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츠 소식인데요. 롯데리츠가 이번 달에 만기가 들어오는 2,400억 규모의 담보부서치를 차환하기 위해서 2,400억 규모의 공모채 발행을 추진합니다. 이 앞서 롯데리츠는 지난 2024년과 작년에 이제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담보로 이제 공모채를 발행한 적이 있고요. 만기가 오는 8월 6일인데 우선은 전단체를 발행에 차환하고 14일에 2,400억 규모의 공모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기는 2년이고요. 롯데리츠가 공모채를 발행하는 것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이고 지난 4월에 JR글로벌리츠 디폴트 사태 이후 처음 발행되는 공모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H오런리츠 소식입니다. NH오런리츠는 지난달 30일에 주주 서한을 보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당 스퀘어의 핵심 인차인 라인플러스와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다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기존에 2028년 4월에서 2031년 4월까지 3년 연장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번 계약에는 구청 잔여 공실 면적이 포함됐고 이는 분당 스퀘어 전체 임대 면적의 약 73.4% 수준입니다. NH오런리츠는 이를 통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NH오런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달 31일에 또 이 A1타워 당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요. 오는 13일에 소유권 이전을 만료할 예정입니다. 매매 금액이 약 1,630억인데 2010년 당시 매입가인 1,303억에 비해서는 약 25% 수준도 상승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